전 야당 대표의 병원간 전원 및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당시 야당 대표가 피습된 직후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119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하여 전원한 것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이나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 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 및 관계 법률을 토대로 어제 국민권익위원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의 전원 과정과 119 응급 의료 헬기 요청 과정에서 부산대 병원, 서울대 병원 의사가 각각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의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119 의료 헬기 출동 과정에서 부산 소방재난본부의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감독기관인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의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전 야당 대표와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하였고,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사유에 해당하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관행적인 부정과 부패 등을 근절하고 법치, 공적,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운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채널A 유승진입니다. 그 보도자료를 보면 전원위원회는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사건이 특혜는 맞지만 공직자 행동 강령을 적용하지 못해서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못 묻는다, 이런 결론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는 해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17년부터 국회 공무원 행동 강령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회의원은 제외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행동강령 위반이 조사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계속적으로 국회의원은 행동강령이 지금 부존재한다 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게 실무위원회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만 국회의원도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도 행동강령을 적용해서 조사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은 다수 의견은 국회의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고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처리를 그냥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네, 이어서 하십시오. 앞서 병원도 그렇고요, 소방재난본부도 그렇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해서 사실상 특혜로 보신 건데, 그럼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에 특혜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강령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를 하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적용이 안 되고 이런 겁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인 아들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치료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사건이 빈번하게 한 번씩 오는데, 치료받은 아버지가 치료를 받았다 해서 그 자체가 특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위반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그걸 특혜라고 보는 것이지 치료 행위 자체를 특혜로 보지 않는 거죠. 부정청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공무원 아들과 치료해준 의사만 처벌하지 그 치료를 받은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제재 규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받은 행위 자체가 무슨 특혜냐 아니냐 이렇게 문제 삼거나 그 다음에 헬기를 타고 이송한 것이 옮겨진 것이 특혜냐 아니냐 이렇게 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절차나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한 것들을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에서는 특혜라든지 부정청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YTN의 김대경 기자입니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료진 그리고 부산 그 소방본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 인정됐다고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어떤 그런 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병원에서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되는 과정에서 부산대 병원은 전원과 관련해서 뭐 규정이나 지침 위반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병원은 전원을 받는 경우, 왜냐하면 서울대 병원은 각종 대학이라든지 각종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원체 많기 때문에 전원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원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과 관련돼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특혜 제공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헬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헬기를 요청하는 경우 소방 헬기를 응급 의료 헬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규정들이 쭉 있습니다. 부산대병원도 있고 서울대병원도 있고 소방청도 있는데,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에서 요청을 했는데 부산대병원에 요청한 분이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방청에 부산 재난소방본부에다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도 권한이 있는지 주치인지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확인해서 의료 헬기를 출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규정들을 위반해서 의료 헬기를 보냈기 때문에 부산대병원도 헬기와 관련해서는 이권 개입입니다. 이권 개입 알선 청탁으로 행동강령 위반이고, 소방청은 그 경우에 규정을 위반해서 제공했기 때문에 특혜 제공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혜 제공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하시죠. 예. 그럼 그 지침이나 규정 위반이 자의적으로 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자의적이라 좀 그게 자의적 모르겠어요. 이게 용어를 법률 용어가 아니고 자의적이라고 하면 이게 뭐 너무 이게 감정적인 용어인데, 여하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업무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법 위반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 저 조선일보 김여필입니다. 그러면 그 서울대병원의 규정이나 부산소방재난본부의 규정에 따르면 이 건은 전원 대상이 아니었고 헬기 이송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그 가정 판단인데, 여하튼 그 가정 판단에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하여튼 규정을 위반한 게 명백합니다. 그 부분은 뭐 우리 기자님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몫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규정을 위반해서 병원으로 전원이 되었는지, 규정을 위반해서 소방 헬기가 출동이 되었는지 그걸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규정이 위반됐는데 만약에 규정을 지켰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긴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SBS 정혜경 기자인데요. 근데 이 규정 위반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이 소방재난본부 뭐 관계자분이나 아니면 의료진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위반 사실을 통지를 받게 되는 거고, 특혜를 받는 이재명 전 대표는 사실 이제 뭐 관련된 문제가 없음으로 결론이 났는데, 특혜를 제공한 쪽에서만 문제가 되면은 좀 이분들 입장에서도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규정 위반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부탁을 해서 빨리 치료받게 돼서 생명을 건진 사람은 부모님이지만은 그 부모님이 치료를 받고 생명을 건졌다는 것을 특혜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통상의 절차에 거쳐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통상의 절차가 위반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는 특혜라,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특혜라 바라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뭐 여하튼 헬기를 이용한 사실, 그 다음에 병원에 서울대병원에 치료받은 사실, 그걸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면 규정대로 이송을 해서 뭐 헬기를 이용했는지 아니면 규정대로 전원이 되어서 치료를 받았는지 이거와 관련해서 규정이 위반이 된다면 그 규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위반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하고 연동해서 뭐 이야기하시는 거는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네, 사무처장님 하나만 더 예,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그럼 이재명 전 대표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위반을 했고 그러니까 야당 대표의 피습 예. 그리고 피습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들이 사실 의료 전원을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규정을 혹시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매뉴얼하고 규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꼭 담당 규정들과 관련해가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또 그 의사들 그 해서 사실 그것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게 저희가 신고자라 협조자 조사자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가 있어가지고 한데 다만 그 전원과 관련돼서 서울대병원에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원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 소방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소방청 기자님들이 그 부분은 좀 확인하시면 어떨까 이런 싶습니다.